신분입니다.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입니다. 여기를 뭐라 그러자? 신분범이라고 합시다. 신분관계, 아니지, 정확히 쓸까? 학설 때문에 이렇게만 해도 관계없는데 판례가 나오니까. 신분 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에 가공한 행위는 전3조, 전3조가 33조거든. 그러니까 공동정범이 31조야. 교사범 32조, 종범 33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게 법문이야, 법문. 단서가 있어.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을 때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요거의 단서야. 요게 법문이고, 33조 법문이고 요게 단서란 말이야. 됐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신분으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의 이 가공한 행위란 말은 비신분자란 말이에요. 신분 없는 자라도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은 된다는 거야. 뭐는 안 된다? 간접정보의 몇 조지? 34조. 왜? 법 조문에 돼 있어. 33조가.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만 된다는 거야. 깐종 안 된다. 근데 시험이 잘 나온다, 이게. 그러면 먼저 신분으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 그러니까 신분이 있어야 범죄가 성립된다 이 말이야. 여기를 뭐라 그러냐면 진정신분범이라고 그래. 진정신분범. 자, 진정신분범이란 범죄 주체가 되려면 신분이 필요한 범죄. 신분이 있어야 돼. 신분이라는 것은 이제 범죄의 지위나 자격, 주체 지위나 자격인데, 그럼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공무원이 행사할 목적으로 그 직무에 관하여 문서나 도화를 허위 작성인데 이게 범죄 사실 아니야? 이 범죄 주체는 누구야? 공무원이야. 수뢰죄, 공무원 중개인이 뇌물을 받을 때야. 주체가 누구야? 공무원 중개인이야. 수뢰죄 주체는. 위증죄, 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야. 이렇게 범죄 주체가 되려면 일정한 사람이 돼야 돼.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여기를 뭐라 그런다? 진정신분범이라고 그래. 그러면 진정신분범에 신분 없는 자가 가담하면 전3조인 공동정범, 교사범이 된다.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하여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면 공무원 아닌 사람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 뭐가 돼?
공동정범, 뭐 교사범 다 돼. 수뢰죄 다 돼. 단 뭐는 안 된다? 간접점검은 안 된다는 거야. 33조가 30, 31, 32만 된다 그랬잖아. 공무원 아닌 사람이 공무원에게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 공무원이 허위라는 사실을 모르면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점검이 안 된다는 거야. 무죄라는 거야. 조심해야 될 것은 신분 있는 자, 보조공무원은 간접점검 됩니다. 지금 신분 없는 자가 무죄라 이 말이야. 공무원 아닌 자는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점검 될 수 없으나 허위공문 작성죄 공동정범입니다. 허위공문서 공동정범 교사범은 되는데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점검의 공동정범 교사범 이거는요 예전에 무지무지하게 나왔는데 한번 해볼까? 나중에 가서 하긴 했는데 봐봐. 이렇게 세 명 있을 때, 요거 이제 유명한 예비군 훈련소 사건입니다. 민간인이 요게 누구냐면 이제 보조공무원이 예전에는 방위병, 지금은 공익요원이랍니다. 얘가 이 사람에게 허위 예비군 훈련 참가사를 부탁했어. 를 하나 찍어놔 달라고 부탁을 했어. 얘한테, 방위병한테. 훈련 참가서는 공문서야. 그래서 얘가 이제 허위로 신고했어. 그러면 이제 예비군 중대장이 이제 예비군 중대장이야. 얘가 이제 훈련서를 발급하면 얘는 얘가 뭐가 돼? 예비군 중대장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인데 공무원은 이 사람이 이걸 몰랐어. 중대장이 허위라는 걸 몰랐단 말이야. 그러면 얘는 민간인은 허위 공문서 작성죄 간접점검 안 되지. 근데 얘는 되지. 공무원이 방위병은. 그럼 방위병은 뭐가 돼? 허위 공문서 작성죄 무슨 범이야? 간접점검이란 말이야. 왜? 방위병 뭐니까? 공무원이니까, 공무원이니까. 그럼 얘는, 민간인은 처벌되지 아니할 자를 이용한 게 아니지. 처벌되는 사람을 이용했잖아. 보조공무원을. 그러니까 뭐가 돼? 3, 4조가 아니지. 처벌되지 아니한 자를 이용한 게 아니라 처벌되는 자를 이용했잖아. 그러니까 뭐가 돼? 공동정범 했으면 교사했으면 무슨 범? 교사범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민간인은 허위공문서 작성죄 간접점검은 안 되지만 그 간접점검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은 뭐 한다? 될 수 있다. 요게 예전에 몇 년 나왔어. 한 10여 년 전에. 그러다 최근에 안 나와. 한 7, 8년 전. 왜? 너무 많이 나왔어 이게. 이해됐죠? 얘가 간접 점검은 안 돼. 다이렉트로 뭐는 안 돼? 간접 점검은 안 돼. 그런데 그 간접 점검에 뭐는 될 수 있다? 공동정범, 교사범은 될 수 있다 이 말이야. 예전에 많이 나왔다. 자, 그 다음에 2번. 선서 무능력자 의뢰에게 위증을 교사했어. 그러면 이제 이 선서 무능력자는 위증죄가 안 돼. 왜? 위증죄는 선서해야 되니까. 그러면 갑은 위증죄 간접점검이 아니야. 왜? 간접점 안 되니까. 진정신분범에. 그런데 3번은 좀 표현 좀 해놔. 그래서 그동안의 시험이 1번, 2번이 많이 나왔어. 여러분이 이거를 이해하고 있는가. 근데 최근에 3번이 많이 나와.
3번이. 그래서 1번, 2번은 고전적인 문제고 최근은 3번이다. 이 트렌드가 바뀌어졌어. 그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범죄가 있는데 이것도 진정신분범입니다. 권리행사 방해죄라는 범죄는 뭐냐면 물건 소유자가, 다른 사람은 안 돼. 물건 소유자가 자기 물건을 빌려가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죠. 이 권리를 방해한 걸 뭐라 그래? 권리행사 방해죄라고 합니다. 물건 소유자가.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빌려줬는데 이거 내 빌딩이야. 근데 내가 와서 얘네들 막 유리창 깬단 말이야. 이런 거 내 거니까. 재물손괴죄 아니야. 내 거니까. 하지만 이걸 깨물어서 학원을 이용하기 힘들지. 이게 뭐가 돼? 권리행사 방해죄야. 그런데 내 부인이 와서 깨면 뭐가 돼? 내 부인의 죄책은 재물손괴죄야. 자기 거 아니잖아. 그래서 권리행사 방해죄는 주체가 누구다? 꼭 그 물건 소유자만 되는 거야. 여기까지 되죠? 그러면 자 말을 만들어 보자고요. 우선 그 권리행 쪽 이런 게 권리행사 방해, 자기 물건 아니면 아니다 했어. 물건 소유자 아닌 사람이야. 물건 소유자 아닌 사람은 물건 소유자에게 물건 소유자에게 권리행사 방해를 교사를 했는데 이때 물건 소유자가 고의가 없어. 과실이야. 그러면 과실 권리행사 방해죄는 없지. 그래서 내가 과실을 알아낸 게 그거 여러 가지 쓸모가 있거든. 교장실 폭파 일수 상사가 없어. 그러니까 물건 소유자는 처벌이 안 되지. 처벌되지 않은 사람을 이용한 간접 점검이 되냐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왜? 진정신분범에서 비신분자는 뭐가 되지 않는다? 간접 점검이 안 된다는 거야. 권리행사 방해죄는 무슨 범이다? 진정신분범이라는 거야. 그래서 물건 소유자가 만일에 범죄가 성립한다면 권리행사 방해죄, 공동정범, 교사범, 종범 되겠지. 근데 물건 소유자가 범죄가 성립 안 돼. 그렇다면 권리행사 방해죄 뭐는 될 수 없다? 간접 점검은 안 된다는 거야. 자, 그 다음입니다. 여기까지는 뭐 다툼이 없어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신분범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신분 관계로 인하여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지만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이 가중되는 범죄도 있습니다. 여러분 존속자 들어가는 거예요. 존속 살해죄, 존속 폭행죄나 업무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업무상 횡령 배임은 그러한 업무나 존속이라는 신분이 없어도 살인죄 되고요. 횡령죄나 배임죄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존속 또는 이제 직계 비속이라는 신분이겠죠. 업무란 신분 때문에 형이 뭐한다? 가중이 됩니다. 여기를 부진정 신분범이라고 합니다. 됐죠? 그러면 이 부진정 신분범이 우리나라 학설이 맞아요. 통설은. 33조 본문은 아니다는 겁니다. 왜? 조문에 나와 있잖아. 성립될 범죄죠. 부진정 신분범은 신분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게 아니라 신분으로 형벌이 뭐한다? 달라지는 거예요. 여기다는 것이 단서다는 거. 그러니까 본문은 진정신분범에 대한 규정이고 단서는 뭐다? 부진정신분범에 대한 규정이다가 우리나라 통설입니다. 나는 이 설이 맞다고 봐요. 근데 우리가 수험생은 학설보다 뭘 먼저 알아야 돼? 판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대한민국 판례는.
본문은 진정신분범에 대한 것이든 부진정신분범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본문은 전체 신분범에 대한 규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진정신분범에도 비신분자 가담한 부진정신분범이 뭐가 되는 거야? 공동정범, 교사범, 정범이 된다는 겁니다. 단서는 건 뭐 하는 거냐 했더니 판례는 단서는 여기다 요 벌, 형벌에 대한 규정이라는 겁니다. 범죄의 성립에 관한 규정이 아니고 성립에 관한 규정은 뭐다? 본문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범죄의 성립은 신분 성립할 이 범죄는 진정신분범, 부진정신분범 관계없다는 겁니다. 모든 신분 다 포함한다는 겁니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신분 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는 그 신분으로 인하여 성립되는 진정신분범이든 부진정신분범이든 관계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래놓고 좀 보자고요. 제일 먼저입니다. 판례만 봅시다. 먼저. 처와 자식이 공모하여 남편을 살해한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제 신분자가 누구죠? 직계비속인 자식이죠. 자식은 뭐야? 존속살해죄가 되죠. 비신분자인 처는 뭐가 돼? 존속살해죄. 무슨 범? 공동정범이 되겠죠. 성립이야. 업무자와 비업무자가 공모하여 횡령을 하면 업무자뿐만 아니라 비업무자도 업무상 횡령죄 뭐가 되는 거야? 공동정범이 됩니다. 이게 판례예요. 자, 단서 처벌입니다.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 비업무자는 범죄 성립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만 처벌은 뭐로 해? 횡령죄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요거 여기까지가 일반적인 문제야. 그러면 약간 좀 틀어서 한번 보자고요. 기억. 비업무자가 업무자를 횡령을 하면은 우리나라 판례에 의하면 업무상 횡령죄 무슨 범이야? 교사범이지. 맞죠? 그러면 정범이 지금 뭐로 처벌되죠?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되죠. 맞잖아. 그러면 아까 우리가 교사범 할 때 31조 1항이죠. 교사범은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죠. 그럼 얘 뭐로 처벌해야 돼?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근데 판례에 의하면 뭐로 처벌한다고? 횡령죄로 처벌하겠다는 겁니다. 안 맞잖아 지금. 맞죠? 아까 분명 우리 교사범 했을 때 교사범은 뭐로 처벌한다고?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정범이 뭐였어? 업무상 횡령죄니까 교사범도 뭐로 처벌해야 돼?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해야 됩니다. 그런데 판례는 뭐로 처벌하는 거야? 횡령죄로 처벌합니다. 중한죄로 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했더니 31조 규정이 있지 않냐. 단서 규정이. 그러니까 똑같은데 적용되는 게 31조 1항이 있고 33조 단서가 있죠. 맞잖아. 그런데 33조 문제는 지금 신분법 문제죠. 특별한 규정이죠. 그래서 33조 단서가 31조마다 특별 규정으로 봅니다. 특별 규정이 더 우선하죠. 이것도 물어봐요. 33조 단서는 31조 제1항의 무슨 규정이다? 특별 규정이다. 그래서 뭐로 처벌한다? 업무상 횡령죄로 처벌 안 하고 횡령죄로 처벌합니다. 니은 차와 자식이 공모하여 남편을 살해하면 차는 뭐죠? 존속살해죄가 되죠. 맞죠? 성립이니까. 처벌은 뭐로 해? 보통살인. 판례만 물어보면 간단한데 학설은요.
학설은 뭐야? 본문은 뭐만 되는 거야? 진정신분법. 여가 뭐다? 부진정. 막 학설에 하면 처와 자식이 부모면 존속살해죄는 부진정신분법이죠. 그러니까 본문이 적용 안 되고 어디가 돼? 여가 적용됩니다. 처는 존속살해죄가 아니라 뭐야? 보통살인죄가 됩니다. 여기 학설이에요. 근데 학설보다는 뭘 많이 물어본다? 판례. 그래서 판례와 학설의 차이점은 진정신분범에는 차이가 없고 부진정신분범 성립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아까 부인이 존속살해죄가 성립하냐 안 하냐 문제예요. 처벌은 둘 다 똑같아요. 차라리 뭐로 처벌, 둘 다 판례든 학설든 뭐로 처벌해? 보통살인죄로 처벌합니다. 처벌에는 차이가 없고 성립의 차이가 있어요. 성립에. 자,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처벌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시험 볼 때 처벌을 물어봅니까? 각자 신분대로 처벌하면 돼요. 성립을 물어볼 때가 있어. 성립. 그러면 이제 어차피 판례 물어보니까 비신분자도 뭐야? 신분범이 성립을 해. 성립. 시험 볼 때 성립을 물어보는가 처벌론가 잘 봐야 되고. 그러면 33조 규정은 지금 무슨 규정입니까? 신분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형이 가중되는 경우가 있어요. 신분이 아닌 경우라도 상습범이랄지 목적범들은요. 일반적으로 신분이 아닌 경우라 아니지만 상습범이 장애지혜가 더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적범에는 이제 목적으로 범죄가 성립되는 경우도 있지만 목적이 있으면 형이 더 무거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부진정 목적범이라고 합니다. 요거를 33조로 적용할 수 있냐는 겁니다. 안 되죠. 33조는 뭐에 대한 규정이야? 신분에 대한 규정입니다. 상습은 신분이 아니에요. 목적도 아닙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건 33조가 적용이 안 돼요.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 규정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상습범하고 비상습범이 범죄를 하면은 전 3조가 아니라 뭐야? 전 3조 규정은 뭐지? 신분에 대한 거야. 그러니까 상습이나 목적은 뭐가 돼? 신분이 아니니까 자기가 범죄로 되는 거야. 그냥 각자 자기 책임. 상습자는 뭐로? 상습범으로. 비상습자는 뭐야? 비상습범으로. 목적 있는 사람은 목적으로 가중되고 목적이 없는 사람은 뭐야? 그냥 일반 범죄로 처벌되고. 됐죠? 33조가 적용 안 된다 이 말이야. 유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33조를. 이 말이에요. 자, 문제 한번 봅니다. 공범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갑이 A를 모해할 해칠 목적으로 을에게 위증을 교사했습니다. 그런데 을에게는 목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은 모해 목적 위증 교사를 했는데 을은 그냥 위증만 했죠. 33조 아니죠. 각자 갑은 뭐로 처벌해? 모해 위증 교사죄로. 을은 뭐로? 위증죄로 처벌합니다. 왜? 이런 거 아니란 말. 이거는 뭐에 대한 거야? 신분에 대한 거야. 신분. 상습 이런 거와 관계없어. 목적하고는. 2번. 갑은 위조한 을명의 차용증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 사정을 모르는 병이 을을 상대로 허위로 소송을 제기했을 때 갑은 이걸 이용했으니까 갑은 뭐가 돼? 사기죄 무슨 범? 간접. 진짜 많이 나오지? 3번. 그래서 2번이 맞네요. 자, 공갈을 교사했습니다. 이때 이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단순히 말리만 갖고는 안 되죠. 이탈 의사 갖고는 안 되죠. 막으려는 적극성이 있어야 되는데 단순한 전화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탈 아니고. 4번 공동정범의 공모입니다. 묵시적 공모 되죠. 공모는 명시, 묵시, 순차 다 되잖아. 그래서 대표이사가 소장들이 공무원 뇌물 준 걸 보고 그냥 구체 지시를 안 했지만 묵인했다는 게 보고 확인 결제를 했어. 뇌물 준 거. 그럼 뭐가 돼? 묵시적 공모예요. 공동정범 되죠. 2번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이다. 이렇게 나왔네요. 옳은 것이 뭐냐 그랬어.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에 신분 있는 자가 신분 없는 자를 교사해서 범죄를 하게 한 때는 33조 단서가 뭡니까? 31조 1항에 뭐다? 우선해서 적용될 거고, 그 다음에 니은 변호사가 변호사 아닌 자, 이건 뭐죠? 대항범이죠. 방조, 공범, 공동정범, 교사 안 되죠. 대항범이니까. 방조가 아니고. 업무상 임무라는 신분관계 없는 자가 있는 자와 업무상 배임죄를 범했습니다. 비신분자도 뭐가 돼? 업무상 배임죄 뭐가 돼? 공동정범, 교사범 성립하죠? 리을 신분이라면 남녀, 여성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미음 권리행사 방해죄.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권리행사 공범으로 된 물건의 소유자가 고의가 없는 등으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진정신범이 있어. 그럼 뭐가 돼? 당연히 그 가담자도 공동점검이 될 수가 없죠. 없습니다. 이 말이에요. 3번 적절하지 않은 것은 33조 본문, 자꾸 8절하니까 본문은 뭡니까? 신분관계로 성립될 범죄에는 진정신분범이든 뭐든 다 포함된다고. 맞죠? 그 다음에 단서는 형벌에 관한 규정으로서 신분자는 와 부신분자의 형벌에 뭐다? 개별화. 형벌은 각자 신분에 따라 처벌한다. 이런 문제라 이 말이에요. 3번 2번 비신분자인 아내와 아들이 공동하여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비신분자인 아내는 존속살해죄가 뭐에? 성립하죠. 하지만 뭐로 처벌해? 보통살인죄로 처벌합니다. 그러니까 2번이죠. 틀렸죠. 성립과 처벌이 다릅니다. 성립 처벌이 틀린 거죠. 그 다음에 3번. 공무원이 뇌물 공여자라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 공동정범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게 했어. 그러니까 뇌물을 받은 사람과 지금 공무원이 무슨 관계야? 제3자가 서로가 밀접한 관련이 있죠. 공동정범이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제3자 뇌물공여죄가 아니라 뭐다? 그냥 수뢰죄 무슨 범이다? 공동정범. 아까 그랬잖아. 뇌물 받은 3자와 공무원이 서로 뭐 그놈이면 뭐가 돼? 제3자 뇌물공여죄가 아니라 뭐다? 수뢰죄가 되고. 전혀 관계없으면 뭐가 돼? 3자 뇌물공여죄인데 돈 받은 놈이 공무원하고 무슨 범이야? 공동정범이야. 그럼 일심동체지. 3자가 아니지. 공무원이 받은 거랑 마찬가지지? 공동정범이다.
4번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아니한 자가 공무원 범행에 가담을 했다는 거야. 그럼 뭐 33조 본문에 따라서 뭐 한다? 처벌되죠? 4번 공범에 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했어. 자,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3자에게 뇌물을 공유하게 3자가 방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3자는 제3자 뇌물 공유죄 그 당사자는 공무원하고 뇌물 준 사람이죠. 3자는 제3자야 그냥. 어느 일방에게 총칙 가담하면 뭐가 돼? 총칙이 공범 되죠. 그래서 제3자가 공무원에게 가담하면 뭐 뇌물수수 방조범 될 수 있다. 아까 이거 3자가 몇 번 나 조심해라 했잖아요. 2번. 약간 권리행사방 잘 나오잖아. 최근에 19, 20에. 권리행사 방해죄 물건 소유자가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 안 됩니다. 그럼 비신분자는 뭐가 될 수가 없어? 공동정범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고. 공범 중 1인이 허위 진술, 허위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범위도 빗지 아니죠? 왜? 자기 범죄 사실 거짓말한 거잖아. 그 경우 공범이 이걸 교사했다 할지라도 정범이 범죄가 아니잖아. 교사범 안 되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신분관계가 없는 사람이 신분으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 가공했을 때 그러면 이제 뭐가 돼? 뭐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으면 둘 간에 뭐가 될 수 있다? 신분 없는 사람도 신분범이 뭐가 될 수 있어?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단 말이야. 복무를 했어. 5번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지 않는 것은 공무원 아닌 자가 공무원하고 공동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면 공무원 아닌 사람도 허위 공문서에 작성해 무슨 범? 공동정범, 교사범 다 되죠. 뭐만 안 돼 지금 현재? 간접정범만 안 되는 거야. 2번 업무상 배임죄에서 신분 없는 공범도 일단 뭐가 성립해? 업무상 배임죄가 뭘 한다? 성립을 하지만 단서에 의해서 처벌은 뭐로 해? 배임, 단순 뭐로 한다? 배임죄로 처벌한다. 3번 모해야 할 목적이 있는 갑이 그 목적이 없는 을을 교사하여 위증죄를 범하게 했을 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가 돼? 모해 목적 있는 사람 모해 목적 뭐가 돼? 위증교사 맞죠? 없는 사람 뭐가 돼? 그냥 모해 위증죄로 처벌이 됩니다. 그러면 32조 단성이 아까 교사한 사람 뭐로 처벌한다고? 정범과 동일한 행위로 처벌한다 그랬잖아. 이해돼요? 그러면 이 경우 모해 목적한 사람도 뭐로 처벌해야 돼? 정범과 똑같이 위증죄로 처벌해야 되잖아. 맞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자, 봐봐. 요거 제가 더 무겁습니다. 남을 해칠 목적으로 위증을 하는 거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 정범은 위증죄가 성립하고 위증죄로 뭐가 돼? 처벌될 거 아니야. 응? 아까 교사범 뭐로 처벌한다고? 정범과 동일한 행위로 처벌했잖아. 그럼 얘는 뭘 처벌해야 돼?
위증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런데 봐봐. 여러분 다시 앞에 봐. 몇 페이지를 보냐면은 8페이지 봐봐. 33조 단서가 신분 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지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그랬어. 그럼 이 경우에 A를 모해 위증죄로 처벌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응? 33조 단서는 뭐야?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그랬어. 신분 없는 자는. 신분 관계로 현행의 경중이 있을 때 신분 뭐지? 없는 자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야. 엄밀한 33조 단서 규정이 아니죠. 경중이 있을 때 얘를 뭐 한다?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 그랬어. 단서가. 나는 그래서 모해 위증죄로 처벌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야. 법조문 그대로. 그럼 뭐로 처벌해야 돼? 위증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게 내가 생각한 입장이야. 그런데 판례가 형의 경중이 있으면 신분 없는 자에게 중한형으로 맞지 않는다? 벌하지 않는다. 이 규정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봐봐. 이게 형벌에 관한 규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학사랑 똑같아. 범죄 성립에 관한 규정으로 보는 겁니다. 그럼 아까 뭐가 돼? 작자 신분에 따라 범죄가 성립되니까 뭐가 된다는 거야? 모해위증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30 단서를 뭐 한다? 유추 적용하여.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대로 적용하면 뭐야 돼? 경중의 차이가 있으면 뭐 한다? 중한형으로 벌하지 아니한다니까 뭐로 처벌해야 돼? 위증죄로 처벌해야지. 그대로 적용하면.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뭐로 한다? 유추 적용을 하겠다는 겁니다. 유추. 그래서 유추 적용을 해서 목적, 신분 아니죠. 목적, 신분 아니잖아. 그 다음에 뭐 한다? 상습, 신분 아니지. 얘네들은 그 33조 단서를 적용해서 형벌의 개별화란 말이야, 개별화. 개별화란 것만 쓰겠다는 거야, 개별화. 그래서 신분 없는 자는, 상습 없는 자는 비상습자로 처벌하고, 상습 있는 자는 뭐로? 상습범으로 처벌하고, 목적 없는 사람은 목적범으로 처벌하고, 목적 있는 사람 뭐로 처벌했다? 있는 사람. 아니,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이 새끼들이? 유추라고 그랬잖아, 유추. 아니, 유추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그래서 그 시험에 나오는 거야. 이 판례는 언제든가 깨져야 돼. 유추는 언제 허용돼? 피고인에게 유리할 때. 이거는 불리하게 유치가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시험에, 그래서 여러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야. 아니, 유추라는 것은 이제 그 개념을 넓게 해석하는 거 아니야. 근데 유추는 우리가 배울 때 분명히 제형 뭐라고 배웠어? 아니,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야 되잖아. 이건 불리하게 해석되는 거야. 그래서 암기해야 돼. 그러면은 목적하고 상습은 개별화로 처벌해. 개별화로. 각자 개별적으로.
그러니까 웃긴 놈이야. 쉽게 말해서 이 무슨 말이냐면 봐봐. 생각해봐. 33조 단서가 신분자는 경중에 있으면 신분자는 뭐야? 중한형, 그러니까 비신분자는 중한형으로 벌하지 않는다는 거잖아. 신분자는 뭐로 처벌하고? 중한형으로 처벌. 그러니까 형벌이 지금 뭐가 돼 있어? 개별화돼 있잖아. 따로따로. 이 따로따로만 쓰겠다는 거야. 어디에다가? 목적하고 상습범에 유추하겠다는 거야. 형벌의 개별화를 거기다 뭐 하겠다는 거야? 유추하겠다는 거야. 무슨 개 같은 새끼야. 내가 대법원 판례 안 민다 그랬잖아, 이 새끼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를 쓰겠다는 거야? 삼수 단저에 형벌의 개별화에 대한 걸 갖다 쓰겠다는 거야. 개별화. 신분과 관계없잖아. 개별화에 대한 규정을 유추하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돼? 목적범은 목적범이요? 아닌 놈은 아니고. 상습범은 상습범이 아닌 놈은 비상습범으로 처벌하라. 이 말이에요. 여기. 자, 그다음에 그래서 모해할 목적이 없는 갑이 목적 있는 갑이 없는 을을 의정을 교사한 경우 31조 1항 교사범이면 얘도 뭐로 처벌해야 돼? 교사범으로 위증죄로 처벌해야지. 우선하여 3서 단서가 정확히 말하면 뭐예요? 유추 적용되는 거지. 그래서 뭐로 처벌하는 거야? 더 중하게 처벌한다. 이해돼요? 3번이. 그다음에 그래서 이해란 말은 가슴으로 이해하란 말이 아니고 판례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를 이해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 판례 이해 못합니다. 무슨 말 같은 소리입니까? 이런 판례 했던 대법원 판사 앞에 있으면은 하루 종일 떠들어 내가 이길 자신이 있어. 우리는 그거 말이 아니고 판례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33조를 형벌의 개별화 규정으로 보고 이거를 유추해서 목적범위나 어디에도 쓰겠다? 상습범위에다 쓰겠다는 겁니다. 유추해서. 경중으로 따진 게 아니고 이 말이에요. 4번입니다. 우리가 그 무면허 의료행위의 대항범은 환자 의사입니다. 맞죠? 그래서 제3자가 어느 일방에 공범 가담할 수 있죠. 그래서 갑이 을을 교사해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뭡니까? 진료케 합니다. 갑은 환자 아니죠.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돼? 갑은 무면허 의료행위 무슨 범이 되는 거야? 교사범이 되는 거예요. 교사. 갑은 환자 아니잖아요. 이렇게. 6번 옳지 않는 거. 아까 수없이 남았네요. 그 간호보존의 무면허 진료 행위의 행위 종료 시점 물어보고 있는 거죠. 의료 행위가 끝났을 때냐, 진료부 작성 시냐 이 말이에요. 판례가 물어보고 있다. 진료부 작성 시. 간호보존 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나중에 의사가 기재하면 뭐 행위가 종료 되기 전에 도와준 거죠. 방조범이 됩니다. 2번, 그러니까 대항범이죠. 그래서 변호사인자 공범으로 처벌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의료인 자격 없는 일반 의료기관 개설행위에 공모하면은 당연히 이건 의료활동 아닙니다. 그 사무장병원에 사무장병원 당연히 뭐가 돼? 여기는 그 의료법의 위반죄 공동정범이 되고 31조 1항은 협의의 공범 일정 교사범은 성립과 처벌에 있어서 정범에 종속된다는 일반 원칙을 선언한 것을 불과하다. 그래서 신분관계로 인하여 형의 경중이 있는 경우 신분 있는 자가 없는 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경우는 3상 단서가 1항에 우선하여 제용됨으로써 신분 있는 교사범이 신분 없는 자보다 더 뭐하게 될 수 있다?
중하게 처벌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개별화 규정이니까 개별화. 얘가 7번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치 않은 것은 1번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하면 이게 당연히 뭐가 돼? 위증죄 교사범이 되고 공무원이 아내 을에게 뇌물을 받게 했어요. 그러면 을은 제3자가 아니죠. 에? 밀접한 관련돼 있잖아. 그러니까 단순히 뭐가 돼? 수뢰죄 무슨 범이다? 공동정범이 되고 아내와 자식이 공모해서 남편을 죽이면은 자, 성립은 둘 다 뭐가 돼? 전속살해죄가 성립하지만 처벌은 뭐로? 아내는 보통살인죄로 처벌하고 상습도박자와 상습도박이 없는 사람이 뭐 공범, 방조를 하게 되면 33조 단서가 유추적용돼 가지고 상습자는 뭐로 처벌돼야 돼? 상습범으로 처벌되겠죠. 그러니까 4번은 틀렸네요. 갑은 상습이니까 뭐 돼? 상습도박죄로 처벌돼. 을은 뭐가 돼? 단순도박죄로 뭐 한다? 처벌된다 이 말이에요. 8번 공범과 신분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설명은 갑은 모해할 목적으로 목적 없는 을에게 위증을 교사하면은 위증 교사범으로 처벌되는 게 아니라 뭐로 처벌돼? 모해 위증 교사범으로 처벌. 참 잘 나온단 말이야 이게. 의료인 갑이 의료인 아닌 을의 무면허 의료행위에 공모하게 되면 당연히 뭡니까? 얘네들은 무면허 의료행위 무슨 범이야? 공동정범이지 뭐야. 맞죠? 공동정범이다. 자, 여러분 참고적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는 신분범 아닙니다. 신분범 뭐야? 신분. 무면허 의료행위는 누구라도 범할 수 있어. 나도 할 수 있고 여러분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건 신분범 아니야. 그러니까 비신분범에 신분자가 가담한 거야. 의사가 가담했다. 한 게 없어. 33조 아니야. 그냥 뭐가 돼? 일반범의 공동정범이야. 교사범 되는 거고. 33조는 신분범에 비신분자가 가담한 거야. 일반범의 신분범이 가담했다. 관계없어. 그냥 처벌하면 돼. 처벌하면 됩니다. 그러면 형벌에 차이가 있으면 어쩝니까? 그때는 판례 꼭 뭘 적용해? 중한 사람은 중한죄, 경한 사람은 경하게 유추하겠다는 거야. 이거예요. 유추적용설입니다. 그 다음입니다. 3번. 신분 없는 갑이 신분 있는 을과 업무상 배임죄가 됐습니다. 갑은 단서가 아니라 뭡니까? 비신분자죠. 법문에 적용되는 거죠. 비신분자.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하죠. 다만 처벌은 뭐로 해? 배임죄로 처벌합니다. 4번이 맞네요. 변호사와 변호사 아닌 자죠. 이렇게 처벌할 수 있고. 그 다음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재산죄를 좀 보고 2시간 반까지 할게요. 재산죄입니다. 이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데 또 들어갑니다. 공범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고요. 재산죄도 너무너무 중요한 데입니다. 우선 재산범죄의 객체는 재물하고 이익이 있습니다. 객체가. 그러면 재물은 뭐냐? 간단합니다. 손으로 만져진 걸 다 재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이거 재물이냐 그러면 손으로 만져지면 재물이고 안 만져지면 재물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경제적 가치 필요 없어요. 다만 딱 하나 예외가 있어. 그 사람이 관리하는 동력들 있죠. 에너지 같은 거. 이거는 재물로 봅니다. 판례가. 왜냐하면 이거 재물로 안 봤더니 예전에 이 새끼들이 전기를 막 훔쳐 써버려. 전기를. 전기 도둑놈들 많습니다. 왜?
막 산 지나가면 시골 같은 데 있잖아. 끌어다 쓴단 말이에요. 다 무죄였습니다. 절도죄가 안 됩니다. 그래서 판례가 할 수 없이 정기도 뭐다? 재물이다. 이거 암기해야 돼요. 정기도 재물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재물 아니죠. 아무리 만들어도. 죽은 사체 재물 아닙니다. 자, 경제적 가치는 필요 없고 객관적. 주관적은 경제적 가치라는 것은 자기한테는 개인적으로는 필요해야 된다는 겁니다. 갖다 버린 거야. 내가 갖다 버렸어 이거. 쓸모없다. 이거는 재물 아니죠. 적어도 본인이 뭔가 이익이 있다 생각해야 돼요. 꼭 금전적, 객관적 가치는 아니다. 그래서 주관적 가치라는 것은 한마디로 뭐냐 그러면, 즉 소극적 가치라는 것은 남이 이용하지 못하게 한 의미로서 가치예요. 다른 사람이 이용 못하게, 이용했으면 싫어. 그래서 바로 뭐냐면 여기 이런 문제가 많이 나온단 말이야. 우리 은행에 가면은 그 영수증 같은 거 이제 주면은 찢어갖고 그 은행 쓰레기통에 버려놓잖아. 우선 첫째, 그 쓰레기통에 찢어진 영수증 같은 거 만져져 안 만져져? 만져집니다. 그다음에 은행은 이게 자기들한테 무슨 뭐 이론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건 아니지, 객관적으로. 하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그걸 다른 사람이 가져간 걸 좋아하지는 않겠지. 그렇잖아. 그 영수증 같은 거 가져간 걸 좋아하지는 않을 거 아니야. 그걸 뭐라 그래? 주관적 경제적 가치라 그래. 꼭 그래서 주관적 경제적 가치라는 게 꼭 돈으로 몇 원 이런 게 아니고, 뭐 그건 되겠지만 다른 사람이 이용한 걸 못하게 하려는 거, 이걸 경제적 가치라 그래. 주관적에. 다 재물. 그래서 뭐 무효인, 약속음, 뭐 관계가 다 만져지잖아. 다 재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자고. 인감, 증명, 선임과 뒤에가 종이지. 당연히 재물이겠지. 부동산 매매 계약서 쓰니까 당연히 뭐지? 재물입니다. 복사본, 법원으로부터 소환된 신문기일 소환장, 위조 유가증권, 각서, 자동차 출고 의뢰서, 문서, 찢어진 어음, 주민등록증, 다 재물이야. 그럼 아닌 게 뭐냐? 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다? 영업비밀이야. 안 만져지잖아. 기업의 정보, 전화 사용 요금, 채권은 돈 받을 권리지. 안 만져지. 보이지도 않고 만지도 않잖아. 광업권, 특허권, 온천권, 이런 것들이 나와. 이건 재물 아니야. 온천권이 뭐야? 온천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지, 권리. 이건 재물 아니라는 거야. 그럼 뭐냐? 이익이야, 이익. 이런 것들은. 그럼 이익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적극적 이익은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는 걸 뭐라 그래? 적극적 이익이라 그러고, 소극적 이익은 자신의 재산이 늘어나지는 않지만 부채가 감소가 되는 거야. 부채가 감소가 되니까 실질적으로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지. 내가 외상값이 10,000원 있는데, 외상값이 10,000원 있는데 10,000원 안 받겠대, 술집 주인이. 그러면 내 돈은 그대로 있어, 10,000원. 지갑에 돈. 하지만 부채가 줄어들었잖아. 내 재산이 늘어난 거나 마찬가지지. 이건 무슨 이익? 소극적 이익이라 그래. 뿐만 아니라 충분히 취득할 수 있는데 취득하지 않은 이익이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저기 가서 이 일을 하면은 월급을 한 100만 원 받을 수 있어 지금. 그래서 월급을 이제 그 일하러 가는데 나를 못 가게 틀어 잡는 거야. 그 일을 못 했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못 얻게 했잖아. 맞죠? 여기를 뭐라 그래? 소극적 이익의 감소라 그래. 이것도 이익이야. 소극적 이익 감소된 거야, 감소. 이렇게요.
이러한 이익은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특히 민법, 사법을 앞으로 민법이라고 할 겁니다. 사법상 유효하든 무효하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건 형법상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채무 변제가 일시적으로 연기되는 것, 갚을 날짜를, 이것도 이익이고, 성행위를 직업으로 하는 부녀의 성행위 대가. 그러니까 성매매는 지금 분명히 불법이죠. 하지만 이것의 이익의 대가는 뭐로 본다? 우리 판례가 이익으로 봅니다. 그래서 부녀, 성매매하는 부녀들 있잖아요. 성매매 대금을 준다고 하고 성행위를 하고 안 주면은 사기죄가 됩니다. 사기죄가 돼. 나중에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큰 틀 한번 하나 어려운 거 없죠. 그 다음에 재산범죄 분류인데 이거는 지금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고요. 앞으로 가면서 계속 할 테니까 여러분이 눈에 닿는 익혀는 나와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재산범죄에서 제일 먼저 객체에 의한 분류인데 재물이 객체인 범죄가 절도죄, 횡령죄, 장물죄, 손괴죄입니다. 객체가 재물만 됩니다. 이익만 되는 범죄가 배임죄, 컴퓨터 사용 사기죄, 부당이득죄가 있고 재물 또는 이익이 다 되는 범죄가 강도 사기 공갈죄가 있습니다. 암기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당연히 알게 될 거고 형태한 분류는 항상 이 재산에 대한 문제는 이 순서로 풀어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할 거예요. 재산범죄 구체 들어갈 때 제일 먼저 봐야 될 게 재물범죄에서 문제가 나오면은 이게 누구 건가를 먼저 봐야 됩니다. 타인의 것인가? 이 재물이 자기 것인가를 먼저 봐야 돼요. 그러면 남의 것이면 성립되는 범죄가 뭐 절도, 사기, 공갈이 될 거고 자기 것이면 되는 범죄가 권리행사 방해죄입니다. 아니면 뭐 강제집행, 면탈죄, 뭐 점유강취죄는 뭐 그렇게 중요한 범죄는 아닌데 두 번째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이거를 누가 점유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제일 먼저 이게 누구 것인가를 먼저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 점유하고 있는 걸 봐야 돼요. 그러면 타인의 재물인데 다른 타인이 점유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와 관련된 범죄가 절도, 강도, 사기, 공갈입니다. 4개고요. 타인의 재물인데 자기가 점유하고 있었어요. 남의 재물을. 여기가 횡령죄가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이게 누구 것인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누가 점유한 걸 봐야 돼서 범죄가 나옵니다. 점유가 없으면 점유탈 횡령 중요한 범죄가 아니고. 그러면 타인 재물, 타인 점유인데 이때 이제 가져오는 방법이 그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서 가져온 경우가 점유자가 주지도 않는데 가져와 버린 거. 이게 바로 절도간 거예요. 점유자가 주니까 가져왔어. 이게 사기 공갈죄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먼저 큰 틀이 되는데 이거는 꼭 알아놔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암기할 필요까지는 자연스럽게 다음 주에 들어갈 건데 그때 이게 여러분 머릿속에 쫙 들어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재산범죄가 아주 매끄럽게 나가지. 그러면 맨날 헤맵니다.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범죄 사실을 인식한 것을 고의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절도죄가 여기 절도죄입니다. 지금 범죄 사실이에요. 그러면 절취라는 게 뭐예요? 타인 재물, 타인 점유인데 의사에 반해서 가져오는 거죠. 이게 절치란 말이에요. 절취. 가져온다는 말이에요.
요거를 인식한 걸 뭐라 그래? 절도죄 인식이라 그래요. 절도 인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절도죄냐는 겁니다, 이게. 남의 타인의 재물에 봐봐. 여러분 지금 핸드폰을 놔두고 잠시 화장실 갔어요. 내가 좀 봤어. 아니, 싫지. 누가 자기 핸드폰을 좋아하겠어. 그럼 내가 절도죄냐는 겁니다. 절도죄냐. 절도죄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럼 범죄가 너무 넓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가 이 재산범죄는 요놈 플러스입니다. 가져온다, 요것에 플러스, 가져온다는 요걸 인식하는 거죠. 이게 고의죠. 플러스, 가져와서 뭐 할 거냐. 영득, 이득을 취하는 의사가 있어요. 여기 바로 뭐다? 불법 영득의사라고. 이 불법 영득의사는 재산범죄를 좁히려고, 넓히려고, 좁히려고. 그냥 인식만 하면 무조건 범죄가 된다 해버리면 너무 범죄가 크니까.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영득의사가 필요한 범죄는 절도, 강도, 사기적 증거범죄입니다. 불필요한 범죄는 이제 영득의사가 없어요. 이거는 이제 뭐냐면, 과거는 영득의사가 없으면 과거는 손괴죄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여러분, 그 자동차 관리만 시키잖아요, 빨리. 그러니까 이것들이 죄가 안 되니까 이제 막 타고 다닙니다, 고급차. 영득의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얘들은 자동차를 내가 뭡니까? 이익을 취하려는 게 아니야. 다시 돌려줄 거야. 식사할 동안만 타고 다니는 거야. 처벌을 못해요. 무죄였습니다, 과거에. 내가 공부할 때는. 사회적인 문제가 자꾸 터집니다, 이게. 왜? 자동차 서비스 마켓에 타고 다닌다 할지, 종업원들이. 한두 시간 정도에. 기분 나쁘죠. 한 1, 20분 타고 다닐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부랴부랴 만들었습니다. 뭐냐면, 이렇게, 이거는 절도죄는 아니고, 왜? 영득의사가 없으니까. 다시 돌려주려고 마음먹고 있으니까. 부정사용죄라는 범죄를 만들었습니다. 부랴부랴. 사용만 했죠. 절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영득의사 없이 성립된 범죄가 뭐예요? 자동차 등 당연히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소음괴죄라는 범죄가 있습니다. 소음괴. 그러니까 남의 그게 막 부셔버릴 수도 있죠. 영득의사는 없죠. 이걸 소음괴죄라고 합니다. 나머지 다 필요하고, 그 다음입니다. 친족상도례가 뭐냐면, 이런 그 가족 사이에는, 친족 간에는, 이런 재산 범죄는 쉽게 말해서 순수 경제적인 문제가 강하죠. 경제적인 것들이. 그래서 가족끼리 일어난 경제적 문제는 뭐 일상 일어나는 거니까. 이를테면은 자식이 아버지 지가 돈 훔쳐간 경우도 있고, 아버지 사기친 경우도 많지. 책 산다 거짓말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은 처벌하지 말자는 겁니다, 법으로. 그건 가족한테 맡겨놓자는 거야, 순수 가족들에게. 이걸 뭐라 그래? 친족 상도례라 그래. 그런데 이게 순수 재산 범죄가 아닌 것들이 있어. 가족 간에도. 강도죄야. 막 칼을 들이댄다 할지. 이거는 순수 재산 범죄가 아니잖아. 강도죄는 친족 상도례 적용이 안 돼요. 손괴죄도 마찬가지. 막 부셔버리는 건 넣으면 안 되잖아. 남은 적용됩니다. 다 따로따로 할 겁니다. 그 다음에, 아이고, 시간이 참 어중간네. 점유는 그래요. 여기까지 합시다. 점유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면서 너무 시간을 넣어다가 12시에 공부를 끝내려고 했는데. 자, 점유는 다음 시간에 할게요. 어찌됐든 여러분